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 60대 이후에 특히 중요해지는 건강 주제, 당뇨병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는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으니 걱정 없어라고 말하는 분이 적지 않지만 당뇨병은 단 음식을 얼마나 먹느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전과 나이, 체중과 근육량, 식습관과 활동량, 수면과 스트레스가 얽혀 서서히 나타나는 만성 질환입니다. 젊을 때와 똑같이 먹고 움직여도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서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내려가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의 관점도 덜 먹어야지 해서 달라진 내 몸을 이해하고 생활 전체를 다시 설계하자로 바뀌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일부 당뇨병이 생기는 주요 원인. 당뇨병은 하나의 이유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제2형 당뇨병은 여러 요인이 겹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첫째, 유전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 위험이 높아지지만 생활관리로 발병을 늦추거나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만과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셋째,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은 포도당을 태우는 큰 창고인데 움직임이 줄면 창고가 작아지고 문도 잘 열리지 않습니다. 넷째, 불균형한 식습관입니다. 흰쌀밥, 빵, 면, 단 음료와 과자, 튀김 같은 고칼로리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에 부담을 줍니다. 다섯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끌어올리고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집니다. 여섯째, 나이와 동반 질환입니다. 40대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 능력이 서서히 감소하고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위험이 더 커집니다. 요약하면 우리 삶의 여러 조각이 모여 당뇨의 문을 두드리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들을 모으면 발병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 포도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이어지는 병입니다. 우리가 밥과 빵, 면과 과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쌓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이 상하고 눈, 신장, 신경, 심장 같은 장기가 차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온몸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한결 명확해집니다. 2부, 초기 신호와 자가 점검. 당뇨병은 초기에 통증이 거의 없어 설마 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거나 밤에 화장실을 2~3번 이상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식사량이 비슷한데도 몇 달 사이 체중이 눈에 띄게 줄고 오후만 되면 유난히 피로가 몰려오며 작은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혈당을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점검은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 그리고 식사 후 2시간의 혈당을 재어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공복 혈당이 자주 100mg 이상이거나 식후 2시간 값이 140mg 이상으로 반복되면 전문 검진이 필요합니다. 허리둘레도 적어두세요.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기면 복부 비만으로 위험이 커집니다. 한 달 사이 체중이 2kg 이상 변하면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변화를 함께 메모해 원인을 찾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혈압과 발 상태도 주 1회는 함께 기록해보세요. 3부, 예방과 생활 습관. 예방의 핵심은 거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식탁에서는 흰쌀밥만 고집하지 말고 현미, 귀리, 보리를 섞어 식이섬유를 늘리면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릅니다. 채소는 접시의 절반 이상, 단백질은 생선, 두부, 달걀, 닭가슴살을 번갈아 섭취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합니다. 국물은 조금, 건더기는 충분히 먹는 습관을 들이면 나트륨과 열량을 자연스레 줄일 수 있습니다. 간식은 과일이라도 한 주먹 이하, 주스보다 통과일이 안전합니다. 빵, 과자, 라면 같은 가공 탄수화물은 특별한 날로 제한하세요. 수분은 하루 1.5리터를 목표로 물과 무가당 차로 채우고 단 음료는 피합니다. 술은 가능한 줄이고 마신다면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달콤한 혼합주나 과일주는 피하세요. 운동은 혈당을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 30분,
주 5일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마트에는 걸어가고 버스 정류장은 한두 정거장 먼저 내려 걷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작은 습관을 모아보세요. 근력 운동은 물병 들어 올리기, 의자에 앉아 다리 곧게 들기, 벽 밀기 같은 관절에 부담이 적은 동작을 하루 10분에서 1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무릎 허리가 불편하면 의자에서 시작해 범위를 서서히 늘리세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취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잠들기 전 화면 시간을 줄이며 아침 햇빛을 10분만 쬐어도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스트레스는 복식호흡 3분, 감사 일기 3줄, 짧은 산책으로 분산해보세요. 차부, 저혈당과 고혈당의 증상 및 긴급 대처. 혈당은 낮아져도 높아져도 위험합니다. 먼저 저혈당은 혈당이 70mg 이하로 떨어질 때 주로 나타납니다.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며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멍해져 말이 느려집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중심을 못 잡고 심하면 의식이 혼미해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일부 당뇨약을 복용 중이면 더 잘 생기고 식사를 거르거나 평소보다 운동량이 많았을 때 술을 마신 다음 날에도 발생합니다. 대처는 즉시, 간단, 반복입니다. 그 자리에서 단순당을 섭취하세요. 포도당, 캔디 3-4개, 꿀 1스푼, 설탕이 든 주스 반 컵이면 충분합니다. 15분 뒤 혈당을 다시 재거나 증상을 확인하고 여전히 어지럽거나 값이 낮으면 같은 양을 한 번 더 섭취합니다. 증상이 가라앉은 뒤에는 바나나, 삶은 고구마, 식빵처럼 흡수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을 먹어 재발을 막습니다. 운전 중이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 중이라면 즉시 멈추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가족에게 저혈당 대처법을 알려두고 지갑이나 휴대폰 케이스에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를 도와주세요. 라고 적힌 카드를 넣어두면 실제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고혈당은 혈당이 250mg 이상으로 높을 때 흔합니다. 입이 바짝 마르고 심한 갈증과 잦은 소변,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집중력 저하, 두통, 복통과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방치하면 케톤체가 쌓여 위험한 산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먼저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막고 상태가 안정적이면 10에서 15분 천천히 걷기로 혈당을 서서히 낮춥니다. 단, 소변 케톤이 양성이거나 구토, 복통이 심하면 운동은 금지이며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고혈당이 발생한 날에는 식사, 활동, 스트레스, 약물 변화를 짧게 기록해 원인을 파악하고 다음 끼니는 탄수화물 양을 줄이며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높여 급상승을 피하세요. 감기 발열 같은 아픈 날에는 수분과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고 처방받은 약과 인슐린 지침을 따르며 더 자주 혈당을 재는 것이 안전합니다. 5부 진단 후 관리와 발관리. 진단 이후의 관리는 길지만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고 스스로 괜찮다고 느껴져도 임의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과 식후 2시간 혈당을 기록하고 그날의 식사, 운동, 수면, 기분을 짧게 메모해 패턴을 찾으세요. 3에서 6개월마다 혈액, 소변 검사를 1년에 한 번은 안과 신장 검사를 받아 합병증을 미리 막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발 관리입니다. 왜 발일까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작은 혈관이 손상되어 발끝까지 혈류가 줄고 신경이 손상돼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신발이 살짝 쓸려 물집이 생겨도 아프지 않아 방치하기 쉽고 상처는 느리게 아물어 감염, 궤양으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멀리 있어 회복이 느리고 한번 악화되면 절단까지도 갈 수 있어 미리 보기 미리 대처가 최선입니다. 매일 발을 씻고 잘 말리며 발가락 사이까지 수건으로 톡톡 닦아 습기를 없애세요. 발바닥과 뒤꿈치에는 보습제를 발라 갈라짐을 예방합니다. 발톱은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어 살 파고듦을 막습니다. 신발은 오후에 발이 약간 부었을 때 맞춰보고 새 신발은 처음 며칠은 짧게 신어 피부 반응을 확인합니다. 붉은기, 열감, 고름이 보이면 조금 더 보자 하지 말고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외출용 파우치에 포도당, 캔디, 꿀 스틱, 작은 주스팩, 물병을 늘 챙기고 스마트폰에는 약 복용, 물 마시기, 걷기 알림을 설정해 두면 응급 상황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6부 마무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혈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내립니다. 완벽하지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음 끼니에서 균형을 잡고
다음 산책에서 한 블록만 더 걸으면 됩니다. 오늘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걷고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작은 선택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뇨병은 나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더 잘 돌보게 하는 생활의 안내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 것, 질에서 혈당, 허리둘레, 체중 변화를 기록할 것, 식사와 운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 저혈당과 고혈당 대처법을 익혀 즉시 행동할 것, 정기 검진과 발 관리를 생활화할 것. 지금 이 순간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꾸준함이 결국 수치와 일상을 바꿉니다. 오늘은 당뇨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였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